오늘 강의는 두 가지의 지방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죠.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살리는 지방, 좋은 지방. 두 번째는 우리 몸을 해치는 지방, 나쁜 지방. 자, 나쁜 지방은요,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지방을 섭취하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이 섭취하는 지방이 나쁜 지방입니다. 지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방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나쁜 지방은 질병과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서 만성대사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런 환자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주위에서 아마 자가면역 질환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질병을 왜 일으키느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내년 예산이 512조인가 14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500조가 넘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런 비감염성 만성질환에 쓰는 의료비가 74조 원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않을까요?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가 지방과 관련 있는 질병이 대부분이에요. 만성대사성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알츠하이머, 여러분 잘 아는 루마티스 관절염, 또 하나는 루푸스, 또 하나는 크론, 에이즈, 이게 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사실 요즘에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단편적으로 하나의 숫자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휴미라 아시죠? 자, 휴미라가 2018년도 매출액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조 원입니다. 자, 휴미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로 TNF-알파인데요. 자, TNF-알파가 또는 IL-2도 많겠죠. 그러면 휴미라가 이 TNF-알파와 화학적 결합을 해서 TNF를 억제시키죠.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겠죠. 우리 몸에서 과대하게 생산되면 얘를 제어하는 물질이 있어요. 제어하는 물질. 그게 15-디옥시 PGJ2라는 물질이에요. 원래 우리 몸에 TNF가 과대 생산이 되면, 과량 생산이 되면 우리 간에서 15-디옥시 PGJ2를 합성을 하죠. 신합성을 해서 얘를 억제시킵니다. 근데 얘는 누가 해? 간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 기능이 약해진 거죠. 둔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제어를 못하니까 결국은 휴미라라는 화학약품에 의해서 TNF나 IL-2를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누가 만들까요? 간에서 만들지 뭘로 만들어요? 자, 15-디옥시 PGJ2를 만드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산이죠, 정확하게. 누가 만들어요? 오메가6 ALA가 얘를 만들어요. 좀 더 여러분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감마리놀렌산을 일단 합성이 됩니다. 감마리놀렌산 많이 들어봤죠? 달맞이 꽃에 많이 들어있어서 여성용들이 많이 사 먹죠. 폐경에 아니면 여성 호르몬 계통에 문제 있을 때 감마리놀렌산 먹으라고. 아마 여러분 감마리놀렌산 젤리 쳐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에 엄청 도배가 돼 있죠. 이 감마리놀렌산 오메가6입니다. 얘가 한 번 더 반응을 하죠. 요거를 디호모 감마리놀렌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자, 얘가 또 한 번 또 합성을 하죠. 요때 합성되는 게 참 궁금합니다. 여기서 프로스타그란딘으로 걸쳐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트럼복산인데, 트럼복산으로 합성되기도 하고요. 디오모 감마리놀렌산이 옥시리핀, 지방산화대사 부산물이죠. 옥시리핀산 합성에 의해서 얘가 15-디옥시 PGJ2를 만들죠. 합성을 하죠. 얘가 합성되면은 얘를 억제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게 우리 항상성인 거예요. 우리 몸의 항상성. 그런데 얘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미라 같은 주사약 또는 또 다른 약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누가 합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메가6가, 얘가 오메가6거든요. 오메가6가 얘를 합성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근데 얘를 잘 안 가요. 왜 안 가고 주로 뭘 가냐? ARA를 만들어요. 아라키돈산이죠. 얘가 염증을 유발해요. 또는 얘가 프로스타그란딘에서 트럼복산을 만들죠. 자, 트럼복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 환자분들 계시죠?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기 먹지 말아라. 암 환자한테. 특히 지방 섭취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 의사들이 암 환자한테 지방 섭취에서 극도로 거부감을 갖는가? 사실은 트럼복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복산 때문에 그러는데 오메가6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트럼복산으로 합성이 되면은 얘는요 암세포를 막 키워.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놈이죠. 암을 치료하는 데는 많은 면역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도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근육이 필요하죠. 아미노산, 단백질이 필요하죠. 근데 단백질 섭취하려면 기본적으로 고기에는 지방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요즘은 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암 환자에게 섭취하기 위해서 닭가슴살,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섭취를 권유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이유는 오메가6가 감마니놀렌산, 디오모 감마니놀렌산, 프로스타그란딘, 트럼복산으로 넘어가는 경로에 의해서 암세포를 빠른 속도로 증대시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질병은 이렇게 지방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메가6가 나쁜 지방이고 오메가6가 염증 유발한다면 우리 뇌의 절반이 과연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일까요? 아라키돈산이 염증을 유발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교수님께서 아라키돈산,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두뇌 발달을 촉진한다라는 얘기 있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뇌의 절반이 아라키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예시를 주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예시들이 있겠죠. 왜? 우리 몸에 필요 없고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 몸에 반이나 넣어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메가6가 이렇게 여러 계통을 통해서 우리의 오히려 자가면역 질환인 TNF-알파, IL-2를 억제시키고 감소시키죠. 굳이 휴미라를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간에서 그렇게 15-디옥시피지에이트를 합성한다면 얘를 우리가 이제 옥시디핀이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거 옥시디핀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가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섭취가 될까? 내가 오메가3 100을 먹으면 내 몸에서 100을 섭취할까? 사실은 오메가3를 내가 먹고 혈관 내에 오메가3가 존재한다고 해서 오메가3가 섭취됐다, 흡수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거짓이죠. 오메가3든 오메가6든 이게 우리 인체에 들어서 이렇게 15-디옥시피지에이트를 만들고 아니면 EPA를 합성하고 DH를 합성하고 SD를 합성하는 거 이걸 옥시디핀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옥시디핀에서 내가 먹은 오메가3 내가 예를 들어서 50을 먹었는데 옥시디핀 오메가3 EPA는 50이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내가 투입이 100인데 20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옥시디핀이에요. 옥시디핀을 모르면 지방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제 방송을 의사분들께서 보신다 해도 옥시디핀이 뭐지? 자,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옥시디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방대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지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잘못된 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옥시디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쁜 지방,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죠. 지방은 되게 좋은 거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지방, 좋은 지방인데 왜 이렇게 나쁜 지방으로 변했느냐?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뭐냐? 잘못된 지방을 섭취하는 거죠. 또는 과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탄고지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탄고지는 탄소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 키토제닉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지방을 과하게 섭취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게 어느 거냐. 내가 하루 먹는 섭취기에
지방이 50% 넘었다. 이게 과한 거죠. 저탄고지라 하면은 탄소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사실 너무 적게 먹거든요. 지방 섭취를 좀 올리라는 거고, 빈 공간을 단백질로만 채우지 말고 식이섬유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서 나쁜 지방으로 변해요. 질병을 일으키죠. 또 하나는 지방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지방은 우리가 오메가3나 DHA, EPA를 섭취하게 해서 뭐 등푸른 생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은 열에 약하니 파괴되고 산화가 돼서 몸에 활성산소를 방해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열을 가져하는 거 먹으라 합니다. 그럼 생선 날고로 먹을까요? 고등어 비린내 나게? 그럼 불포화 지방산이 열을 가하면 산화가 돼가지고 몸에 해롭다? 그러면 고등어는 어떻게 우려 먹어야 되죠? 그렇다고 또 뭐 기름에 짠 뭐 냉합차가 오일이 좋으니 아니면 뭐 생거를 짠 오메가3가 좋으니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좋다면은 고등어를 먹지 말아야죠. 날고등어 드셔야죠.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오메가3는 고등어만 있나요? 여러 곳에 오메가3가 존재하죠. 지구상에는. 식물에도 존재합니다. 여름에 쌀, 콩, 밀, 옥수수, 대두, 모든 식물에 오메가3 대부분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나쁜 지방이 되려면 너무 지방을 여러분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방을 섭취할 때 밸런스 있게 드셔야 됩니다. 자,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의 밸런스. 여러분 기억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날 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 1대2였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밸런스는 1대 2.3이었고 우리 뇌는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1대1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1대 40, 옥수수가 1대 44 정도 됩니다. 대두가 콩이 1대 40 넘습니다. 쌀이 1대 16 됩니다. 이런 걸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식탁에서 사라졌죠. 콩기름 어느 날 아무도 안 먹죠. 또 옥수기름 안 먹죠. 여러분 식탁에 요새 까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 올리브유, 이런 걸 여러분 쓰고 계시던데 왜 우리가 옥수수유 또는 대두유 이런 게 사라졌을까 우리 식탁에서. 걔네들이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굉장히 높아요. 1대 40 정도 돼요. 자, 제가 말한 나쁜 지방이라 하면은 밸런스가 나쁜 지방산. 특히 포화지방과 불포화의 밸런스, 더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죠. 사실은 1대2가 우리 태어날 때 몸의 밸런스, 1대2의 식품을 드는 게 최고로 안전하죠. 근데 그런 식품 존재할까요?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죠. 먹기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에 그 인터넷에 많이 보고 유튜브에 보면은 들기름 어쩌고 저쩌고 까놀라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까놀라유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가 1대2예요. 태계물이 태어날 때 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좋은 지방산이죠. 뷰로만 볼 때는 그게 이제 GMO니 넌GMO니 압착해서 산패가 일어나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넌GMO가 우리 인체에 교란을 일으켰다라는 어떤 의학 정보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GMO가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일으켰다라는 라고 발표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GMO나 넌GMO냐 떠나서 사실은 GMO가 문제되는 게 호르몬입니다. 식물이나 옥수수나 콩, 소, 돼지, 닭, 계란 이런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육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을 쓰죠. 성장 호르몬. 사실 그게 문제인 거지 GMO냐 넌GMO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까놀라유가 1대2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GMO란 이유 하나로 여러분에게 배척당하죠. 또 들기름 얘기할까요? 자, 들기름은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무려 3배 많아요. 거꾸로 3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메가3 밸런스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식품. 좋은 식품 맞습니다. 들기름 좋은 거예요. 왜?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 해바라기, 까놀라유 비해서 들기름이 훨씬 좋죠. 들기름으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좀 많은 제약이 따르죠. 들기름으로 닭 튀겨 먹을 수 없고
들기름으로 생선 튀겨 먹을 수 없고 참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어쨌든 나쁜 지방이라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몸에 너무 과하게 먹는 게 나쁜 지방이다. 여러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적당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뭐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나쁜 지방 과하게 먹지 말아라. 둘째는 오메가 밸런스를 지켜라. 1대2 또는 1대4 이하 또는 1대5, 1대6 좋아요. 근데 1대20, 30, 40의 식품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지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질병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얘랑 관련이 있어요. 15-디옥시PGA2 옥시디핀을 만들면 우리가 TNF-알파, IL-2를 억제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사실 더 한 발짝 나서 우리가 의학이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휴미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15-디옥시PGA2에서 여러분의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시대. 휴미라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평생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되게 중요한 거. 근데 얘는 누가 만들어? 오메가6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3가 아니라 오메가6가 여러 신합성을 거쳐서 옥시디핀화되면서 15-디옥시PGA2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방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지방의 첫 번째는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여러분이 극도 싫어하죠. 비만.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 질병 이거 아니죠. 대부분 사람이 이 비만, 몸에 많이 관심 갖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죠. 자, 비만의 원인이 된다. 지방은. 또 하나는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염증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만병의 근원. 우리가 아는 암조차도 염증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염증을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가면은 건강검진 가시면은 뭐 혈관 내에 염증 지수가 높다, 뭐 NK가 어쩌고 저쩌고 의사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사실 염증은 누가 만드냐면 지방이 염증을 만들어요. 염증을 만들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가 돼서 우리 혈관을 따라 돌죠. 우리 몸에 염증을 맹맹 돌다가 어딘가에서 이게 좀 세지면 터지죠. 종기에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종기는 여러분 참 민망스러운 곳에 생기죠. 주로 종기는 어디 많이 생겨요? 자, 엉덩이를 그려볼게요. 근데 종기 제일 많이 생긴 데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생겨요. 약한 부분. 그래서 참 아니면 등짝. 근데 사실 거의 다 여기 엉덩이 여기 골 벨리 쪽에 생기죠. 왠지 아세요? 여기 약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혈관 따라서 몸에서 돌다가 염증이 돌다가 여기서 모이죠. 그래서 어느 날 빵 터지죠. 이 염증은 사실은 지방이 제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의 나쁜 지방, 잘못된 섭취, 과다한 섭취로 인해서 염증을 만드는데 이 염증은 주로 누가 만드느냐? 오메가6가 만들어요. 포화지방이 만드는 게 아니고 불포화지방산 중인 오메가6가 만들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 그랬죠? 오메가6 LA가 뭐 GLA,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디오모, 감마 리놀렌산, 그래서 뭐 ARA, 얘가 염증을 만든단 말이죠. 얘가 어떻게 만들어요? HETE. 얘를 옥시디핀. LA 옥시디핀 산화 대사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HT. 물론 뭐 여기에 또 아파트 뭐 이제 뭐 좀 더 정확 숫자들 붙이죠. 11, 12, 15. 오메가6가 이런 대사 과정을 거쳐서11HT, 12HT, 15HT라는 옥시디핀을 만들죠. 얘가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이해가시죠? 어떻게 지방이 염증 만드는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 오메가6 치면은 필수지방산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했죠. 디오모 감마 리놀렌산에서 옥시리핀의 대사를 걸쳐서 15디옥시 PGJ2를 만들면 얘는 오히려 염증을 억제해요. 얘가 누가 만들어요? 오메가6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만들게 하느냐? 쉽지 않죠. 얘는 이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메가6가 우리 몸의 15디옥시 PGJ2를 만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의 예방 치료인 15디옥시 PGJ2가 TNF-알파나 IL-2를 억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네, 끝으로 나쁜 지방은 이제 비만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방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식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뭔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지방만 섭취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지방에 많은 걸 섭취하죠. 탄수화물, 또 과당, 과일도 먹고 커피숍 가서 라떼에다가 시럽도 넣고 달콤한 빵도 먹고 아니면 여러 가지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죠. 근데 내 몸에 지방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아까 말한 좋은 역할을 하죠. 지방을 연소하거나 태워나 얘를 대사에 써가지고 여러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게을러요. 우리 몸도 힘들 일 안 해요. 당이 들어오네? 저거 쉽네. 개를 쫙쫙쫙 빨아들이죠. 그리고 개 갖고 에너지를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남죠. 또 여러분 드시는 탄수화물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당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뼈에 저장이 돼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니까 쓰고 남는 거는 다 어디 가요? 우리 폐하나 복부 지방으로 넘어가겠죠. 이 지방이 우리 몸의 피하에 간에 복부에 이런데 골고루 저장이 되죠. 그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저장된 지방이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급격히 무너짐으로 해서 이 오메가6가 아까 이런 대사 과정을 걸쳐서 합성 과정을 걸쳐서 11, 12, 15 AGT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사실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지방은 사실은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방 섭취 습관이 잘못됐다. 또 하나는 사실 지방하면 동물이잖아요. 생선류는 무슨 중금속이다, 미세플라스틱이다 많은 사람이 기피하고 있어서 주로 동물에 의해서 버터 또는 어떤 사람 마가린 먹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는요. 어쨌든 버터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쪽에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 섭취하는 지방이 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방은 좋은 지방이죠. 밸런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밸런스, 그 다음에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다 좋죠. 그런데 인간이 사육 환경에 있어서 지나친 옥수수에 의존한 사육, 지나친 대두박 이런 걸 집중적으로 사육하는데 우리가 곡물을 원료로 쓰죠. 사육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물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요즘 보면은 목초를 먹인 우유가 좋다. 이게 무슨 목초로 만든 우유로 만든 버터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목초를 먹은 우유나 곡물을 먹은 우유나 지방의 함량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유 1리터에 지방 함량이 고작 해봐야 3.8에서 4.2% 냅니다. 아주 미량이거든요. 그게 옥수수, 풀을 먹였다고 목초 사육했다고 해서 그 우유가 좋냐? 그 우유가 만든 버터가 좋냐? 그렇지 않다. 또 심지어 어느 유튜버는 목초로 만든 버터에 오메가3가 풍부하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정말 진실일까요? 초식 등로는 내가 아무리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어도 반추해서 수소를 붙여요. 수소를 붙여서 포화지방산으로 바뀌어서 내 몸에 저장을 해요.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자, 풀을 먹어서 불포화지방산이 높다? 오메가3, 풀에 무슨 오메가3가 있나요? 소가 먹는 초제품은 오메가3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오메가3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소우유에, 소고기에 오메가3가 쌓이나요? 그래서 거짓이죠. 진실이 아니죠. 오히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우유가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높아요. 자, 그렇다고 제가 곡물 사료를 먹은 우유가 좋다라고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는 반드시 풀을, 초식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죠. 풀과 곡물의 밸런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또 깊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초 사육에서 사육된 버터가 최고라는 망각은 버려라. 진실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지방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떠들어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깊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야겠지만은 오늘은 지방적인 전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좋은 지방이 뭐고 나쁜 지방이 뭐고 포화 지방이 나쁘냐 좋으냐 불포화가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드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지방 섭취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는 안전하게 여러분이 마음 놓고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 또 내용이 좋으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모두에게 알려줘서 정말 들어라 이거 좋은 내용이다라고 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